안녕하세요. 노메입니다. 오늘은 국어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잠시 같이 듣고 가는 시간, 셀레스타 헤들리가 쓴 말센스 플로로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요즘 젊은 층의 공감 능력이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기 위해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 말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춰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말센스가 있으려면 국어를 잘 이해해야 하겠지요. 오늘은 국어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의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요. 혼자서는 살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표현과 이해가 상호작용을 합니다. 곧 표현과 이해는 같이 가는 어깨동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육은 우리의 국어로 표현과 이해를 잘하게 하는 교육입니다. 국어에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내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기라 하고 반대로 우리말로 남의 감정과 의사를 알아듣는 것을 듣기라 하지요. 또 우리 글로 내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쓰기라 하고 우리 글로 남의 감정과 의사를 알아내는 것을 읽기라 합니다. 정리하면 국어 공부의 목적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말하기와 쓰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말하기,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다양하고도 중요합니다. 형제, 가족, 친구 간의 대화, 수업 시간의 발표, 더 넓게는 입시 면접, 입사 면접, 나아가서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 모두 말하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나 편지, 카드, 자기소개서, 나아가서 문학작품이 다 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말하기와 쓰기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말을 많이 나누고 많이 써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하기와 쓰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누구의 오해도 없이 가장 확실하게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조금도 의문점 없게 쓰는 대표적인 글이 신문 기사가 아닐까요? 독자가 신문 기사를 읽고 오해가 생기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기사가 아닐 겁니다. 아이들이 평소에 기사의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하기를 하면 좋습니다. 육하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이지요. 예를 들면 할머니,
나 오늘 울었어요. 울었어? 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아팠겠네. 응, 아팠어요. 어디서 넘어졌어? 밤나무 놀이터 가다가. 언제 그랬어? 점심 먹고 산책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근데 무릎에 피가 조금 났어요. 이 대화를 정리하면 누가, 나는, 언제, 오늘 낮 점심 먹고, 어디서, 밤나무 놀이터, 무엇, 산책 가는 길에, 왜, 돌부리에 넘어져서 어떻게 했다, 무릎에 피가 나서 울었다입니다. 평소에 이런 내용으로 항목을 채우면서 말하기를 하면 저절로 훈련이 되어 논리성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다그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기들이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가르치면서 입을 열어 따라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조금 아팠지만 친구들한테 부끄러워서 금방 일어났어요. 어이구 장하구나 우리 귀염이. 경우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감정을 몰라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놀랐겠네. 약간 부끄러웠어? 라고 감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감정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지지요. 쓰기도 말하기와 같은 표현 영역에 속하니까 같은 방식으로 쓰게 하면 되겠지요. 초등학생까지의 경우 쓰기에는 일기와 독후감이 대부분입니다. 독후감이나 일기를 쓸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또 거기에 감정까지 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재밌었다, 좋았다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재밌었는지, 어떤 감정으로 좋았는지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정성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쓰기를 하게 하면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깊어지고 논리성을 갖추게 되고 감성도 풍부한 사람으로 자라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나타낼 수 있겠지요. 꽃보다 예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잘 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이 사회 전체가 환하고 복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해 영역인 듣기와 읽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겠습니다.